안녕하십니까. 바쁜 가운데 5월 또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네. 이 새 정부가 좀 들어서고요. 또 새로운 내각이 좀 들어섰음에 따라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달라져서 그럴까요? 청문회 모습도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 네. 나오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보니까는요. 네. 많은 국민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보자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도덕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에게도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겠지만 저나 우리 모두 그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인성이 참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열린마당에서도요 인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저 흔히들 인성하게 되면은 이게 청소년기에 갖춰야 될 소양 예. 뭐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년 여성의 그 인성 가꾸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요 이 멋진 인성을 가꿀 수가 있고 왜 또 인성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강을 위해서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인성교육 전문가 박완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아유, 네. 인성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조인성 씨가 오신 줄 알았어요. 예, 굉장히 미남이세요. 저 그러시네. 네. 약 올리시는 거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네. 네, 박수도 그런 굉장히 인성 좋고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인성 교육이라는 게 지금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청소년기 뭐 하는 교육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살아가면서 나이 상관없이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인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서부터 저 125세 되신 분까지 사람이면 다 갖춰야 될 정신과 행동 체계, 예. 그걸 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네. 보시죠. 이 사실 그 인성 교육은 연령이라든가 세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나무의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오늘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늘 저희 강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특히 중년 여성들의 인성을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여성분들이 깨이지 않으시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자녀의 교육은 물론이고 낭군님들까지 이 나라의 미래는 여러분 어깨에 아주 올곧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깨우쳐 드리고자 애를 쓰겠습니다. 네,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네. 아니 근데 해지시네요. 예. 그 여성분들의 그 인성이 난군님들에게도 영향 미친다고 하니까 예. 꼭 저희 집에서도 네. 저희 그 와이프가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보겠죠. 남자를 키우는 유일한 존재가 여성이에요. 예. 조심하셔야 돼. 네. 저도 오늘 한번 좀 잘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오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듣도록 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오늘 깨우치지 못하시면 여러분 이 모습 125세까지 가세요. 그럼 지금 평균 연령이 계신 분들 보니까 40세야. 그럼 85년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서 깨우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여러분의 일생을 멋지게 꾸며가나 한번 보십시다. 같은 일을 끝없이 반복해요.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래. 더 좋은 결과.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같은 일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내일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래.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그것에서 지금 깨어나는 과정이에요. 깨닫다가 무슨 뜻이에요? 깨닫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대답은 어차피 틀려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 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요. 깨닫다가 무슨 뜻이에요? 느낀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뭐라 그래? 바보라 그래, 바보. 깨닫다란 말은 이런 틀이 있는데 틀을 깨고 들어가서 중심 아래 닿다예요. 아가 뭐예요? 이 바보가 도트는 소리야. 이 틀이 있는데 알맹이가 껍질을 깨고 나와서 세상 이치에 닿다. 이게 깨닫다예요. 그럼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틀이 있어야죠. 이 틀이 대한민국에 지금 없다고요. 그래서 이 사회에 나가면 뭐가 없다 그래? 사회에 어른이 없다 그러죠. 이 어른이 갖춰야 될 정신과 행동세계 틀이 있어야 아이들이 따라보고 깨우고 들어가고 나오는데 어른이 이걸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 이걸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 깨우치지 못하시면 125세까지 가시긴 가실 수 있어. 그냥 몸만 건강한 거야. 정신은 전혀 건강치가 않은 상태예요. 인생 오복. 조금 전에 강의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눈 중에 건강이 최고라고 얘기하신다. 인생 오복이 뭐예요?
건강 또요. 어차피 답은 틀린다 했잖아요. 그냥 건강. 오복은 목숨이 오래 가야 돼. 목숨 수. 그리고 복이 있어야 돼. 그리고 건강, 강령해야 돼. 그리고 요것만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건강하면 최고라 그래. 아니라니까. 요 뒤에 여러분이 잘 안 들으시던 얘기야. 유호덕.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유호덕. 유호덕이란 말은 좋은 덕을 쌓는다 뜻이야. 수련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복이 고종명이라고 멋지게 돌아가시는 거야. 이게 인간의 오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요것만 생각하시지 오늘 덕을 멋지게 쌓는 거 요거에 대한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년 여성으로서 대한민국의 기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중년 여성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십시다. 집에 선인장 기르세요? 나팔꽃은? 없어요. 기른다 그래요. 시간이 없는데. 그죠? 선인장, 나팔꽃 둘 다 식물이라 그러죠? 네. 같은 식물이라고 매일 물 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선인장은 썩지. 나팔꽃은 안 주면 죽어. 네. 집에 개 기르세요? 네, 없어요. 기른다 그러라니까요. 그냥. 네. 개 품종이 뭐예요? 진돗개. 진돗개. 좋다. 그리고 치와와는? 치와와. 치와와 조그만 개. 기르죠? 아니, 말이 통하는 거야, 이제. 봐. 진돗개하고 치와와를 기르는데 진돗개 먹이를 치와와 주면 먹나 얘가? 안 먹지. 얘 먹이는 얘 주면 다 먹어. 보세요. 개 한 마리 선인장 하나 기를 때도 공부를 해서 개한테 밥 주고 물 주고 하죠. 그럼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여러분의 자녀, 남편, 부인, 그리고 동료, 사회, 친구, 상사, 부하. 한마디로 뭐라 그래? 사람이라 그러죠?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없다니까? 사람에 대한 공부는 강아지나 선인장만큼도 안 해. 그리고 만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 바보라 그런다니까요. 여기 대문이 두 짝이 있어요. 대문 두 짝을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대기를 가로질렀어요. 이 막대기를 뭐라 그래요? 요걸 빗장이라 그러죠? 빗장이 한자말로 관이에요, 관. 그래서 연결하다. 관계를 맺다라는 것은 빗장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 모든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빗장을 지르는 행위를 여러분이 갖춰 나가야 될 기본 임무여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 오늘 그 공부를 합니다. 기본 틀을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인생 오복 중에 덕을 쌓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잠깐 하십시다. 덕이란 말 많이 들으셨지? 여기 북극성이 있어요. 북극성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북극성이 움직여요?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이야? 다시 북극성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그래서 많은 항해하는 분들이 그리고 등산가들이 탐험가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큰 별이다 그래서 북극성의 다른 말이 붙박이 별이에요. 붙박이 별. 그래서 주변에 여기 중심을 주변에 많은 별들이 돌아. 얘를 중심으로 많은 별들이 도는 이 현상을 뭐라 그래요? 이걸 비유해서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덕. 크게 덕. 덕이라 그래. 얘를 중심으로 많은 별들이 도는 현상을 덕이라 그래. 근데 얘가 갑자기 이리 확 옮겨왔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별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따라오면서 뭐라 그래? 저분의 덕이 갑자기 변했다 그러지? 이게 변덕이에요, 변덕. 요 주변을 돌던 자식들, 부하, 제자들이 잘 돌다가 지가 독립을 해서 다시 주변의 사람들을 돌게 만들어. 이럴 때 잘 돌아가니까 요 사람이 요 사람을 보고 원장님, 아버지, 어머니 덕을 제가 잘 따라해서 독립을 했는데 다시 잘 되고 있어요. 덕을 제가 나누어 가져서 뭐라 그래? 덕분에 잘 산다 그러지. 무언지 알고 덕분이라고 말을 했냐 말이에요. 설날에 아이들이 세배해. 여러분 뭐 내려요? 어른으로서. 세뱃돈만 내려요? 그럼 분은 뭐라 그래? 뭘 내려요? 걔한테 덕담을 내리잖아.
내가 정신과 행동 세계에 틀이 있어야 들어가고 깨고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유호덕이란 말은 이 덕을 좋게 가려서 잘 쌓는다는 뜻이야. 이게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큰 이정표예요. 이거 없이 건강, 몸만 정신없이 튼튼해. 머릿속은 텅 비어 있어. 이거 어른이라고 안 그래요? 오늘의 주제가 중년 여성의 인성 가꾸기예요. 그럼 인성이 무엇인가? 덕과 연결해서 보십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자 단어 몇 가지만 쓰실 거예요. 여기 난자와 정자가 만났어요. 그럼 어린이가 나오죠? 어린이가 무슨 뜻입니까? 맨날 어린이한테 꿈을 주라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린이가 뭔 줄 알고 걔한테 꿈을 줘? 걔가 선인장과야 나팔과과야? 나팔. 뭔지 알고 걔한테 물을 어떻게 주냐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니까. 애는 다 똑같은 줄 알아. 그리고 지가 이 사회의 어른이래.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어린이는 사고 체계의 틀을 갖추지 못한 애, 어리석은이란 뜻이에요. 아가 무슨 뜻이라 그랬지 아까? 바보가 도트는 소리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기둥이에요, 기둥. 여러분이 깨지 않으면 절대 나라 못 깨인다. 여러분이 못 깨면 첫째 남편이 못 깨. 남편이 못 깨면 자식이 못 깨. 그래서 엄마가 띨하지 아기는 당연히 띨이야. 엄마가 똘하면 아기는 당연히 똘이야. 근데 엄마는 띨해. 아빠는 똘똘해. 아기는 띨이야, 띨. 엄마가 똘, 아빠 띨, 아기 똘이에요. 다 엄마 따라오신다. 그래서 여성이 중요한 거라. 여기 아가 뭐야?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시네. 어린이가 어리석은이의 준말이에요. 방정환 선생이 이리 만들어놨어. 얘가 자라서 이 생각의 틀을 갖춘 어른, 그 생각의 틀을 일가견이라 그래요. 덕을 갖췄다 그래. 그리고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는 사고체계를 갖춘 사람을 어른이라 그래요. 얘가 요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는 전체 현상을 뭐라 그래요? 요거를 오늘의 주제인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크게 성. 되어가는 꼴. 되어가는 꼴. 꼴. 여러분 꼴값 한다 그런 말 하지? 그게 무슨 소리야? 꼴값 한다가. 이 되어가는 꼴의 값을 한다는 거예요. 되어가는 꼴의 값을 한다. 그게 꼴값 한다는 뜻이야. 배가 아파요. 아프면 뭐 먹어요? 약 먹지? 배가 고프면 밥 먹죠? 나이를 먹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새우를 먹어요? 이상한 분들이네. 다시 나이를 먹으려면 오래 살려면 뭘 먹어야 돼? 오래 살려면 나이를 먹어야지. 나이, 그렇지? 오래 살려면 나이를 먹어야죠. 그럼 약을 먹으려면 뭘 지불해야 돼? 물 주면 약 줘요? 이쪽 분단이 좀 이상해. 자, 약을 먹으려면 약값을 지불해야지. 밥을 먹으려면 밥값 지불하지. 나이를 먹으려면 뭘 지불해야 돼? 나이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값 하고 사세요?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사고 체계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하고 생각 차이가 뭐가 다르냐 말이야. 똑같으니까. 몸만 그냥 주름생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나이 든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어른이 되는 전체 과정을 성이라 그랬어요. 성.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어린이가 틀을 갖추기 위해서 달아 올라가는 길도자를 써.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다해라 라는 말은 여기를 따라 올라가서 덕을 갖춘 어른이 되란 얘기야. 근데 이렇게 가야 어른이 되는데 영어, 컴퓨터, 골프, 프로야구 이것만 하면 이거 되는 줄 알아. 길 바깥으로 벗어났어. 뭐라 그래요? 외도했다 그래요. 외도한 사람을 채찍과 당근으로 집어넣어서 어른 만드는 행위를 여러분이 태어나서 오늘 처음 받으시는 교라 그래. 교. 그래서 기른다. 육. 여러분이 교육다운 교육을
한 번만 받으셨으면 어른이 뭔지 알아야 돼. 깨닫다가 뭔지를 아셔야 돼. 덕이 뭔지를 아셨어야 돼. 아세요? 모른다니까. 대한민국에 뭐가 없는 거야? 교육이 없는 거야. 교육이.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대한민국에 이 소식이 퍼져나가기를 전 진심으로 바라요. 여기서 초청을 받았을 때 흥분된 마음으로 왔어요. 내 이 지역을 깨우리라.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시자고. 올라가는 길을 도라 그랬다요. 외도한 사람을 채찍으로 어른 만드는 걸 교육이라 그랬어요. 요 전체 과정을 성이라 그랬어요. 되어가는 꼴. 남자 어린이라 그러죠. 남자 어린이가 자라서 남자 어른이 되었어. 뭐라 그래? 남성이지. 멋쟁이네요. 남자 어린이가 자라서 남자 어른이 되면 남성이라 그래. 여자 어린이가 자라서 여자 어른이 되면 여성이라 그래.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이지.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인성이라니까. 인성은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인성을 배워야 된대.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딨냐 말이에요. 인성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어른이 덕을 쌓아서 그 덕을 아이들한테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인성교육이야. 그런데 어른이 인성이 뭔지도 몰라. 어떻게 하라 말이야 이거를. 그리고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법까지 만들어. 법으로 인성교육 시키려는데 인성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추상적인 거래. 어떻게 기르는 거냐? 잘 기르래. 어떻게 그냥 잘 기르래. 열심히 잘 기르래. 뭔지를 알아야 기르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이 올라가는 길이다. 전체가 되는 과정을 성이라 그랬고, 올라가는 길을 도라 그랬고, 외도한 사람을 어른 만드는 걸 교육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통해서 기본 틀을 갖추면 여러분이 하루하루 생활에 나이가 여러분한테 다가오는데 그 나이에 맞는 값을 여러분한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나 선인장 공부하듯이 인간에 대한 공부를 아주 급한 속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공부가 되지 않으면 인성교육 죽어도 아니 되는 겁니다. 야, 남녀 몇 세 부동석? 7세. 왜 7세예요? 칠이 하루를 뭘 시작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야. 살아오시면서 수천 번 했지. 근데 왜 7세 부동석이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 선인장은 공부해서 한 달에 물 한 번 주는 거 알면서 약이 올라요 안 올라요? 여러분이 깨우치셔야 돼요. 7세 부동석의 의미는 여인의 일생은 여자의 자궁이 바뀌는 주기에 따라서 기능과 크기가 달라져. 근데 여자의 자궁은 7년을 주기로 바뀌어요. 7년을 주기로. 이게 여자 일생이야. 35, 42, 49, 56, 63, 70. 이게 여자 일생이야. 근데 남자의 일생은 수정을 해. 난자 정자가 만나서 아기가 생겼죠. 수정한 7주까지 모든 인간은 다 여자였어요. MC님도 7주까지는 여자였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남자 몸속에는 여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자 몸속에는 남자가 없어요. 근데 8주째 남성 호르몬이 탁 튀어나오면서 남자로 바뀌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여자였다가 남자로 바뀌었으니 그때 쇼크를 좀 먹어요. 그래서 머리가 약간 가 맛이. 그래서 남자들은 깨우침과 육체적 발달이 여자보다 항상 늦게 8을 주기로 바뀌어요. 8. 24, 32, 40, 48, 56, 64, 72, 80. 이게 남자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항상 깨우치는 게 늦어. 근데 남자 속에는 여자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자녀 교육시키고 남편을 여러분이 잘 보좌를 하는데 감성이 풍부한 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절대 아니옵니다. 남자 속에는 여자가 있다 그랬죠? 여자 속에는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양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자가 훨씬 감성이 풍부해요. 세계적인 건축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의사, 음악가, 미술가,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 유명한 사람 남자야 여자야? 여자 속옷 누가 디자인해요? 남자가 하잖아. 왜? 남자 속에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자살을 남자가 많이 해, 여자가 많이 해? 왜? 왜 많이 해? 몰라요? 아주 세게 나오시는데 반항하시는 거죠? 남자가 자살을 많이 해. 왜냐하면 남자 속에는 여성이 들어있어서 복잡하고 약해요. 남자는 자살을 결정하면 거의 성공률이 높아. 근데 여인들은 자살을 생각했다가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 주면 에이 자살은 무슨 뭐 그냥 절대 안 해. 이렇게 무서운 게 여성이라니까. 이제 이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발전 속도가 항상 늦어. 날이 가면 갈수록. 올해 태어나서 봄, 가을이 몇 번 지나셨어요? 일로 와. 올해 일생 동안 봄, 가을이 몇 번 지났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60이요. 60에 그럼요. 여인이 60이면 남자 60된 남자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애로 보여 애로. 여자가 60이면 남자는 적어도 70 정도 돼야 정신 연령이 맞다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가 나이가 조금 더 많아야 정신 연령이 비슷해진다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항상 늦다 해서 나온 말이 남녀 평등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의 의미는 남자는 여자보다 평균적으로 등신이다. 이게 남녀 평등이야. 이게.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 남자들이 날고 기어도 여인의 지혜를 죽어도 못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생리 구조야. 그래서 7세 부동석의 의미는 요때가 되면 아이가 처음으로 아까 성이 되어가는 꼴이라 그랬죠. 되어가는 꼴에 이치를 애가 알기 시작해. 이치를 알기 시작해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그래. 어른 말을 들어 안 들어? 무슨 7살? 미운 7살이라 그래. 미친 7살이라 그래. 자기 생각대로 되어가는 꼴을 행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1사춘기라 그러고 7세, 8세의 남녀가 자기 꼴대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 이때는 뛰어나야 된다. 원래는 남녀 7세 부동침이었어요. 부동침. 같이 재우면 안 된다야. 근데 단어가 조금 세니까 부동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몇 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3살. 왜 3살이에요? 여러분들 애기 기르셨지? 왜 3살이야? 그냥 낳아놓고 기른 거야 그냥. 그 애들이 뭘 배웠겠나?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람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이게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은 3살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태어나서 12개월 된 아이를 우린 3살이라 그러죠. 이때 아이가 요 나이가 되면 처음으로 엄마하고 나하고 별개의 사람이구나를 인식하기 시작해. 그래서 띄워놓으면 처음엔 조금 울다가 에이 그래 엄마는 엄마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갈게. 이때부터 아이를 어디 보내? 어린이집에 보내잖아. 띄워놔도 애가 독립을 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그 전에는 죽으려고 울어요. 그래서 3살 되면 애가 독립을 시작하고 거울을 보여주면 자기인 줄 알고 웃어. 그렇죠? 그런데 개나 고양이는 100살이 돼도 거울을 보여주면 어떻게 하게? 돌아가서 잡으려 그러거나 짖어. 사람하고 동물하고 구분되어지는 첫 단계 3살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애 키우셨어요? 모르고 키운 게 자랑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에 선인장 기르는 법은 가르쳐줬는데 사람 기르는 법은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도 내려준 적이 없다니까. 이거 못 고치면 영원히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애가 3살 되면 독립과 거울을 바라보는 거울의 단계가 시작돼. 근데 이때부터 아기가 혼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아직 자기 생각이 안 들어왔지. 자기 판단을 못하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따라보고 배워요. 그렇지? 근데 주변에 누가 있어? 어머니, 아버지가 있지. 근데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 회사 나가셨지. 돈 벌러 나가셨지. 집에 같이 있는 애가 엄마가 주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지. 엄마의 모든 것을 아기가 그대로 따라보고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말을 뭐라 그래?
여러분이 쓰는 말을 모전자전이라 그래요? 하여튼 이쪽 분단이 좀 이상해. 모국어라 그러잖아, 모국어. 부국어라 그래, 안 그래? 모국어라 그러잖아, 모국어. 엄마의 쓰는 말을 아기가 그대로 배운다니까. 여러분이 사는 나라를 뭐라 그래? 모국이라 그러지? 부국이라 그래? 안 그래요. 엄마의 모든 것을 아기가 그대로 내려받는 거야. 이렇게 여성이 중요하다니까. 근데 여성이 위대하고 중요하다는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없다니까? 그리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래? 몸만 건강하게 500살까지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이게 깨이지 않으면 영원히 후진국이에요. 이때 아기가 엄마의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보고 배우는데 그 배우는 과정을 보니까 엄마가 날갯짓 하는 것을 아기가 그대로 따라보고 배워. 그래서 학습 기간이라 그래요. 엄마의 중요함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똘, 아기 똘. 엄마 띨, 아기 띨. 아빠는 관계가 없다니까. 아까 그랬잖아. 아빠는 관계가 없다니까. 엄마가 똘똘해야 돼. 똘똘한 여인을 고르는 안목은 남자들이 길러야 돼. 네. 그래서 이때 학습 기간이라 그러고 아기가 말문이 막 튀어가지고 질문을 막 해. 근데 엄마 아빠가 답을 못하지.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신 곳으로 너를 보내줄게. 어디다 보내요? 아니 여기 끝나고 나서 초등학교를 보내지, 학교를 보내지. 근데 학교는 뭐 하러 가는데요? 배우러 간다라고 하는 분을 뭐라 그래 우리는? 바보.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교는 배우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 질문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지혜가 짧아서 답을 못 하겠어. 그것을 선생님한테 물어서, 물을 문자야. 물어서 배워라. 뭐라 그래? 학문의 길로 들어섰다는 말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서 배우라는 뜻이야. 선생님이 이런 거 물어보면 가르쳐줘? 더 때려. 영어, 컴퓨터, 골프 하라고. 여러분 영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 오늘 이 동영상 있죠? 저거 테이프 딱 떠놓고 기기 하나 딱 꽂으면 이게 중국말로 그냥 나가. 현장에서 그대로 영어로 그냥 나가요.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 125개국 언어가 다 들어있어. 내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프리카 말, 중국말, 포르투갈 말 다 나와. 언어는 기계가 대신해. 사람의 되어가는 꼴은 대신할 수 있어, 없어요? 죽어도 안 된다니까. 제4 산업혁명이니 모든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두려움에 떠는데 이게 바보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사람을 위주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되어가는 꼴만 공부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학문기간이에요. 14살에 여자 초경했죠. 남자 몽종했어요. 남녀 결혼 나이 차이가 3살, 4살이야. 요때가 결혼 정년기야. 왜 서너 살 차이가 좋아? 요때가 3살, 요때가 4살이죠. 그래야 정신연령이 맞다 그랬지. 요때가 학문기간이. 요걸 마치고 사회 나와서 49세까지 내가 배운 지혜와 지식을 사회에 나가서 실천하는 기간이야. 요거 49세를 마치고 나면 내 지혜를 후대에 넘기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중년의 나이라 그랬잖아요. 중년의 나이가 몇 살부터야? 요때까지가 초년, 그 젊은이라 그래. 여자 35, 남자 40이 되면 육체적으로 꺾어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몸에 어디엔가 흰 털이 하나 나. 몸에 어디엔가는 흰 털이 하나 나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꺾어진 뭐라 그래요? 꺾어진 70이라 그래. 남자 40에. 근데 이때부터 여러분의 정신 연령을 키워놓지 않으면 이 뒤에 가서 큰 고통이 옵니다. 그냥 몸은 쌩쌩해. 근데 할 일은 없고 내가 왜 사는지를 고민하시게 된다니까. 이때부터 정신 세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을 평생교육이라 그래. 이 평생교육의 과목이 뭐냐? 사람답게 사는 법, 덕을 쌓는 법, 여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거. 이때부터 하셔야 돼. 여러분은 다 해오셨다고 우기면 돼. 오늘 이후로 우기면 돼. 그리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42, 48 남녀의 갱년기예요.
이때 되면 모든 기운이 가슴으로 와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나도 멋진 연애 한번 하고 싶다. 바람이 제일 많이 나는 나이야. 이때부터. 여러분 아닌 것처럼 하지 조사하면 다 나와. 이때부터 바람이 나는 나이.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바람이 제일 많이 나. 49, 56대지. 여자 49에 뭐예요? 폐경하지 폐경. 폐경의 의미가 뭡니까? 생산의 의무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거야. 진짜 인생을 즐기시는 나이야. 여러분한테 벼슬이 내려진 나라야. 벼슬.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여인의 능력이 끝났다. 아니에요. 인생을 즐기라고 벼슬을 내려준 거야. 그 벼슬을 내려서 여러분한테 한 호칭이 뭐예요? 49세 이후의 여인들을 뭐라고 불러? 여사라고 부르잖아. 여사. 여사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벼슬사자야. 벼슬사. 벼슬을 하신 거야. 축복이니까. 근데 축복인 줄을 몰라. 왜? 몸만 키워왔거든. 정신세계를 키워오면 세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데 그 생각을 전혀 안 하신 거야. 여기 여자의 폐경이고 56. 요 밑에 나이에 낭군을 두신 분. 낭군님 몇 살이세요? 대답하세요. 56세의 낭군님이? 네. 여기 낭군님 몇 살이에요? 56. 바람 펴요 안 펴요? 대답을 하세요. 모르지 피는지 안 피는지. 완벽하게 하면 모르시잖아.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올해 56세면 올해 집에 기어 들어오십니다. 확실하게 들어오세요. 집 나갔던 아버지가 바람 피던 외삼촌이 집으로 돌아온 나이 다 56세야. 이때부터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팍 떨어져. 그래가지고 몸이 여성화돼요. 몸이 유들유들해져. 그러면서 유방이 나오기 시작해. 그리고 바깥 활동하던 사람이 집에 눌러붙어서 안 나가려 그래.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거꾸로 나와가지고 그냥 밖으로 다니는 거야. 그냥. 봐 여기 다 여성분 아니야. 등산, 관광버스 누구야 다 이거. 남성분들은 가능하면 안 움직이려 그래요. 이때. 이게 집 나갔던 아버지 그리고 점점 몸이 늘어지는 바람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나이에 56세가 되죠. 모든 기운이 어디로 올라와? 입으로. 뭐가 많아져? 말이 많아져. 말이 이때부터 하나 더 올라가면 모든 기운이 어디로 와요? 눈으로 와. 멀리 보고 자꾸 어디 가자 그래. 여러분 혹시 어르신 모시고 계시면 가만히 보세요. 자꾸 어디 가자 그래. 며느라 어디 가자 어디 가자. 눈으로 와서 그래. 하나 더 올라가면 요 위에 백회라고 있어요. 요리로 기운이 올라와서 한 말 또 해. 그리고 한번 토라지면 안 풀어져.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꽁 하고 간다고. 그러다가 일이 들어온 기운이 이리 쭉 거쳐가지고 여기를 백회라 그래요. 백회를 거쳐서 우주로 돌아가. 그래서 죽었다를 뭐라 그래? 돌아가셨다 그러잖아. 기운이 발바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요 밑에는 7세 이전에 어디 있어요? 화복다리 밑에 있어요. 모든 기운이 이 다리 밑에 있어. 그래서 7세, 8세 이전의 아이들이 다리를 가만히 두고 의젓하게 앉아있다. 얘 죽은 애야. 얘는 끝없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어디 가가지고 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 한 거예요. 애들은 무조건 뛰어야 돼. 무조건. 모든 기운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 애들 뛰지 말라고 다그치지. 애를 바보 만드는 거라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애들 데리고 외출을 안 했어요. 7, 8세 이전에는. 집에서 뛰어놀게 만들었지. 여기 올라가. 여기가 배꼽이에요. 배꼽. 여기가 생식기로 들어와. 그래서 배꼽과 생식기 사이에 단전으로 모든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세를 생산하기에 제일 좋은 나이야. 결혼 정년기라 그래. 그러다 여기 턱 밑으로 왔다 그랬죠. 입으로 왔다 그랬지. 눈으로 백회로 해서 저 기운이 돌아가서 죽었다라고 얘기해. 이게 인간의 일생이야.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야 이게. 선인장은 물 주는 법을 알면서 이 되어가는 꼴을 사람의 이름으로 인성이라 이름 붙여서 되어가는 꼴을 공부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일가견을 갖추기 위한 인간의 덕을 쌓는 일이라 그랬지. 이것을 쌓고 가시는 게 여러분의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일생. 요때는 아이가 버릇을 기르는 나이야. 버릇. 요때는 아이가
그릇을 만드는 나이야. 학교 다니면서 이런 틀을 만드는 나이야. 버릇과 그릇을 갖추고 요 나이에 와서는 사회에 나와서 어른 노릇을 하는 나이야. 노릇. 여기서는 이것을 다 지난 뒤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애들을 이렇게 길러야 되겠군. 내 남편을 내 후손들을 이렇게 안내해야 되겠군. 여기는 무릇.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일생이에요. 이걸 짧게 줄이면 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이렇게 여기서 내려다보고 위에서 이리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을 이 사회에 뭐라 그래? 어른이라 그런다니까. 어른. 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휘두르세요. 이렇게 휘두르다가 제가 하나 둘 셋 그러면 정북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하나 둘 셋 스탑. 자,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북쪽 방향을 보세요. 다 달라. 그치? 손 내리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대를 이끌고 가는 지휘관이라 그래봐. 북쪽으로 오라 그랬는데 저 남쪽 가서 여기가 아닌 게벼 다 죽여버리지. 그렇지? 그런데 동서남북은 뭐로 판단할 수 있어? 나침반으로 할 수 있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살아라 라고 생활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 같은 도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냥 다녀왔잖아, 이렇게. 그 나침반이 뭐예요? 인성. 그게 인성이라니까. 절대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 인성을 여성이 여기서도 엄마가 중요하지. 여기서도 아이의 그릇을 만드는 건 누구야? 모든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다 그래 항상? 엄마가 있다 그러지? 아버지가 있다 그래? 어쩌다가 아버지가 있다니까. 항상 엄마가 있다 그래요. 엄마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위치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중년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인성이 무엇인지를 아셨어. 그래서 인성의 기본 틀을 가지고 내 아이를, 내 난군을, 제자를, 후배를 올바로 끌고 가기 위한 세 가지의 큰 길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먼저 외양이 통일돼야 되고 마음이 통일돼야 되고 행동이 통일돼야 돼. 이게 인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대한민국이 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외양을 통일했어요. 우리나라의 상징이 뭐예요? 태극기 아니야. 태극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다 같이 부르는 노래. 애국가. 애국가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보호가 무슨 뜻이에요? 애기가 물었어. 엄마, 보호가 뭐야? 왜 보호라고 안 하고 보호라 그래? 뭐라고 답하실래? 너 일로 와. 영어 컴퓨터 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야. 누가 여러분 이 사회의 어른이라 그래?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대. 보호하사의 뜻은 보호는 이렇게 지켜만 주는 거야. 보호는 지키고 매겨까지 주는 거야.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매겨주신다. 하느님이라. 태극기,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하나의 조직체로서 외부랑 구분되는 모습을 갖고 있다 해서 인성을 갖춘 어른들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가장 상징적인 표시가 이거예요. 태극기. 우리를 뭐의 후예라 그래요? 단군의 후예라 그러지? 이 후예가 무슨 뜻이에요? 자손이란 말, 오케이. 후예는 후손이란 말도 돼. 그런데 단군의 후손이라 그러지 왜 후예라 그러냐 말이에요. 갑자기 또 고민이 생기죠. 여러분 잘못 아니야. 대한민국에 지나라 말을 가리키는 교육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후예란 말은 뒤 후손에 플러스 문화가 같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계승한다는 뜻이야. 후예는 옷자락 있죠? 옷자락. 옷자락 예자야. 그래서 그 옷, 복식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민족이란 뜻이야. 단군 시대의 옷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문화야. 근데 요즘 우리 문화가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져 버렸잖아.
없어졌는데 없어졌는지도 몰라. 이 사회에 어른이 없다라는 뜻이. 단군의 후예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든 거야? 외양으로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 이건 대한민국이다. 여러분이 이걸 머릿속에 딱 가지고 계셔야 돼. 태극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한번 공부해 보신 적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하셔야 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외양을 통일하기 위해서 어른이 인성교육으로 가르쳐야 될 첫 번째 덕목이야. 두 번째, 마음. 마음이 갖춰져야 돼요.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어디예요? 우리나라. 진짜예요? 네. 다시 물어봐도 진짜예요? 네. 오케이. 왜 헬조선이니 망할 민국이니 이런 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온갖 신문 방송에서 쓰이냐 말이에요. 지 얼굴에 침 뱉는 줄을 몰라. 내가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요게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아까 뭐라 그랬죠? 요거? 성. 무슨 꼴? 되어가는 꼴이라 그랬죠? 성이 되어가는 꼴이에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레몬. 크게 레몬. 입안에 뭐 생겼어요? 왜 생겼어요? 옛날에 먹었던 레몬의 신맛이 저장돼 있다가 레몬이라고 말만 했는데 내 몸이 화학공장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되어가는 꼴을 스스로 예언해. 자성 예언에 의해서 레몬 말만 했는데 침이 나왔다. 이게 우리 몸의 위대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그러면 우리나라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상한 나라들 나온다니까. 적과 악원을 구분을 못해. 우리나라가 좋다 그래야 내 몸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향기가 나오는데 저 나라가 좋대. 저 나라가 좋대.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래. 망할 민국이래. 이 말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라. 내가 내 나라가 좋다고 해야 내가 가꿀 마음이 생기지. 이거를 자성 예언이라 그러고 자성 리더의 생각이라고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해서 나를 왕으로 모시는 마음을 자존심이라 그래. 자존심. 제일 좋은 남편 누구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남편이어야 돼. 옆집 아저씨가 월급이 남편보다 많대. 그리고 조금 더 잘생겼대. 이 말 하는 순간 낭구님은 무슨 생각하게? 자성 예언에 의해서 아, 부인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혼자 확 무너져 버려요. 옆집 애가 100점 맞았대. 얘는 90점이래. 잘한다고 말하는 순간 얘는 무너져 버려.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엄마가 얘가 90점 맞았으면 야, 너 정말 잘했구나. 어저께는 50점이었는데 오늘 90점이 됐네. 어저께는 60명 중에서 59등이었어. 야, 그래도 밑에 한 명 깔았다. 너 정말 잘했다. 근데 얘가 57등으로 올라왔어. 야, 또 올라왔구나. 잘했구나. 비교 대상이 누구여야 돼? 다른 애가 아닌 어저께의 그 아이. 조금 전에 그 아이가 비교 대상이어야 돼. 여인들이 이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면 모든 낭군들은 여자에 의해서 당해요. 여자에 의해서 당해. 엄마 똘, 애기 똘이야. 엄마 띨, 남편 띨이야. 같이 띨해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을 자존심이라 그래. 그 아이의 자존심을 세우는 게 엄마, 할머니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랑스러워. 그걸 자긍심이라 그래. 그런데 자랑스럽게 살다 보니 옆집 아이는 90점이고 우리 집 아이는 85점 맞았어. 옆집 아저씨는 월급이 100원인데 우리 집 아저씨는 월급이 97원이야. 비록 산만큼 차이가 나더라도 나는 인성을 갖춘 여인으로서, 여성으로서 내 남편이 최고다. 산만큼의 부담은 내가 안고 가면서 내 남편, 내 아이, 내 학교, 내 사회, 내 국가가 최고라고 생각하겠다. 그걸 뭐라 그래? 자부심이라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게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 사회에 여성 리더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여성 리더야. 여러분이 가족을 깨우면 나가서 사회가 깨요. 사회가 깨지면 국가가 깨지는 거야. 깨진다는 말은 정신이 깨인다는 뜻이에요. 마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소속된 집단이 내 가족이 최고다라는 마음을 용기를 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소스 원천이 누구예요? 그게 엄마라니까. 여성이라니까. 중년 여성의 위대함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자각하지 않으시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스스로 모르시지 좋은 말이 튀어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맨날 옆집하고 비교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위대하다는 생각을 안 가지시면 내 몸에서 빛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나오면 레몬하면 침 나오듯이 내가 속한 조직의 기둥이다라고 하는 순간 몸에서 이게 나온다니까. 후광이, 아우라가 나온다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 행동이 바뀌어요. 근데 부족해. 공부하게 되지. 여러분 오늘 행운이에요. 저는 더 큰 행운이야. 어디 가서 이렇게 이런 미녀분들을 모시고 제가 강의를 하겠어.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을 하세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미녀 순으로 앉히신 것 같아.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뒤로 갈수록 이뻐져. 그러니까 미녀 순서로 이렇게 앉히신 것 같아. 농담인 거 아시지? 자, 마음에서는 이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장이다. 내가 추장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비록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안고 가면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겠다. 자부심. 이거를 길러주는 유일한 힘이 여성, 엄마, 할머니로부터 나와요. 이거 여러분 깨닫지 못하시면 우리 사회에 앞날이 없다. 대통령님 새로 나오셨지? 그분을 컨트롤한 게 누구게? 여사님하고 어머니야. 여러분 지난 대선 때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엄마가 지 아이를 평해. 대통령이 어머니가 나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걔는 믿을만하다. 그거 하나는 내가 확실히 보장한다.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해. 그 하나 붙잡고 그분이 커오신 거야. 어머니가 그래. 그걸 또 꽉 잡은 게 또 부인 아니야. 여사님. 요즘 많이 보시잖아. 예. 그게 뭡니까? 이 마음이 뼛속 깊이 있기 때문에 레몬에 침 나오듯이 우러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행동이에요. 마음을, 외양을 갖췄다. 그리고 마음을 내가 주인으로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하기 전에 우리는 뭐의 민족이라 그래?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죠? 배달의 민족이 무슨 뜻이에요? 대답을 하세요. 이 배달을 정신없이 잘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야. 수천 번을 들었어. 근데 물어보는 사람도 없거니와 대답해 줄 사람도 없어. 배달의 민족이 뭐예요? 짜장면 사. 아, 이쪽 분단이 드디어 반항하기 시작하는구나. 농담 멋졌어요. 여러분 잘못 아냐? 여러분이 깨우치지 못하고 계시면 영원히 같은 일을 반복한다니까. 이 배달이란 말은 우리만이 아니고 저쪽에서 넘어온 말인데 배달아 그래, 배달. 지혜를 갖춘이란 뜻이야. 지혜를 갖춘. 이거는 꼭 기억했다가 알려주세요. 우리 민족이 이미 이거를 갖췄다라고 수천 년부터 자타가 공인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야. 지혜를 갖춘 민족이야. 정신세계의 지혜를. 네, 행동에서 어른으로서 아이한테 보여야 될 본보기란 말 많이 쓰죠? 본보기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본보기란 말은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에 뭐야 이게? 뿌리야, 뿌리. 이걸 본이라 그래.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그대로 아이한테 내려가요. 이때 7세, 8세 이전에 아이가 누굴 보고 배운다 그랬지? 엄마를 보고 배운다 그랬잖아. 어른의 행동이 아이한테 그대로 내려가. 그래서 제가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한테 아주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어요. 그분들을 빨리 깨워야 어릴 적부터 이거를 애들한테 차곡차곡 심어서 10년, 15년 뒤에 나라가 바뀌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이 강의를 내리는 것은 즉석에서 바꾸기를 원하는 거야. 오늘 돌아가시자마자 낭구님 자제분 바로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쉽지가 않다니까. 그러나 애써서 바꿔야 돼. 저 꼬마 애들은 어릴 적부터 차곡차곡 요걸 물려줘가지고 걔가 자라면 저절로 이렇게 돼야 돼. 그게 우리의 미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보기의 뿌리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가서 즉각 고쳐서 여러분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식들이 그리고 난구님들이 따라올 수가 있는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맨 먼저 어른이 갖춰야 될 인성을 갖춘 여성으로서 타의 본보기가 될 행동의 첫 번째. 여러분 말하시는데 남을 죽이는 말 많이 해야 안 해요? 어떻게 하게?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많다 적다? 적다라 그래. 많다.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커요 작아요? 적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야. 어떻게 뭐에 비교해서 땅덩어리가 좁은 거야? 뭐에 비해서 천연자원이 적은 거야? 태어나자마자 애들한테 그 말을 해줬어 다. 땅덩어리가 좁대. 그리고 천연자원이 없대. 애들이 거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애초부터 길을 피지도 못해. 여기 벼룩이 있어요. 벼룩을 컵에다 집어넣으면 얘는 150배 뛰어. 도망가는 애야. 그런데 얘를 유리컵을 딱 씌운다. 그러면 뛰어 못 뛰어? 뛰다가 3번 뛰어요. 부딪혀서 떨어지면 더 이상 안 뛰어. 아, 나는 뛰어봤자 유리가 있어서 못 나가는구나. 벼룩도 딱 3번 뛰어.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죽을 때까지 뛴대. 벼룩도 머리가 있다니까 3번 뛰어요 딱. 그래서 얘가 3번 뛰고 나서는 더 이상 안 뛰어서 요걸 치워. 뛰어 안 뛰어? 안 뛰어. 가만히 있어요. 요 형태를 뭐라 그래? 되어가는 꼴이 게을러졌어요.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우리 엄마, 특히 중년 여성, 할머니들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들한테 이걸 씌운다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좁대. 천연자원이 없대. 외국 유학 갔다 와야 된대. 너는 흙수저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걔가 성공하기를 바래.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그리고 뭐, 저 외국에 있는 애, 무슨 잡스니, 무슨 뭐, IT 성공한 사람은 뭐 그걸 벗고 나와서 거기 부모들이 훌륭했대. 왜 우리들은 못하는데 왜? 바보 아니야, 바보. 그 엄마들은 뭐가 달라서? 우리는 애들 다 죽여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나 그래.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 있었으면 저 어디 저 IT 가게에 무슨 점원했을 거라고. 지 스스로를 여기다 집어넣고 바보를 만든다니까. 이거 없애버려야 돼. 세상에 모든 성공한 이들 뒤에는 딱 한 명의 그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엄마가 있건 아빠가 있건 동네 슈퍼 아저씨가 있건 야, 너 정말 멋지구나. 한 명의 믿음 때문에 걔가 큰 거야. 근데 우리는 엄마 아빠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70%가 산이에요. 그렇죠? 산을 쭉쭉 피잖아. 중국만 해. 이거는 확인이 된 거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왜 땅덩어리가 좁대? 그 안에 뭐가 묻혔는지 알아?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그냥 행동으로 다 죽여버렸다니까. 그리고 안 돼. 하지 마. 너는 거기에 갈 수 없어. 라고 타성해. 근데 오늘 깨우쳤어. 야, 안 되겠구나. 유리 뚜껑을 치우고 젓가락으로 얘를 툭툭 자극하면 다시 뛰어 안 뛰어? 뛰지. 그걸 뭐라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해서 눌러놨던 아이를, 남편을, 후배를 툭툭 눌러서 원래 150배 뛰게 만드는 행위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활이에요. 뭐라 그래? 활성이라 그래. 활성. 중년 여성의 가장 큰 임무는 내 남편, 내 자식, 내 동료를 원래 모습으로 뛰게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여놨던 거야. 여러분이 다시 살려야 돼. 오늘 만약에 이 MC 선생님의 부인이 이걸 보고 계시다. 집에 가면 대접이 달라질 거예요. 여보, 150배를 뛰는 분이시구만. 그럼 그 여인이 그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난군하고 아이들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돼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하나 있구나. 이게 행동입니다. 외양, 마음, 행동.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꾸리느냐가
중년 여성이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지혜를 갖춰서 여러분의 생 125세까지의 덕을 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자극제입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남의 뚜껑만 치우나? 내 뚜껑은 어떻게 해? 내 뚜껑은 내가 치워야지. 남아있는 생 80년을 무엇을 보고 갈 것인가 고민을 하시자고요. 무엇을 쌓아야 돼? 일가견의 기본 틀을 쌓는 거야. 어떻게 쌓을 것인가? 제가 내리는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은 끝도 없이 많아요. 여기서 말씀은 드릴 수 없으나 찾아보시면 수시로 공짜로 끝없이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시길 바라고, 자, 오늘의 이 강의를 마치는 결어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년 여성이에요. 여성이 에너지를 남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소스야. 집에 여성의 생각이 바르면 집은 확 달라져. 엄마 똘, 애기 똘이야. 이건 만고의 진리예요. 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여성의 존재는 아까 무슨 성?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여러분은 움직이지 않는 집안의 딱 기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거야. 북극성으로서 절벽 위에 서 있는 소나무예요. 절벽 위에 있는 소나무. 절벽 위에 있는 소나무는 하나만 딱 서 있으니까 아이들이 보면 알아 몰라? 다 알지? 이게 꺾였구나, 휘는구나, 다 알지. 아이들은, 남편은 이것만 딱 바라보고 있다니까. 이분들이 하는 행동을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보고 배워요. 그래서 절벽 위에 소나무라고 얘기해. 여러분이 모델이야, 모델. 또 하나,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가. 여기에 유명한 강이 뭡니까? 영산 강이죠. 영산 강이 어떻게 생겼게요? 저 위에 담양의 용소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져서 사방에 물들이 모여서 뭐가 됐어요? 영산강이 됐지. 이게 없으면 이게 돼, 안 돼?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군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강을 이루는 한 방울의 물이야. 한 방울의 물. 여러분이 물방울 역할을 해주지 않으시면 이 사회에 희망이 없어요. 중년 여성이라고 단순히 다 같은 도매급으로 넘어갈 존재가 아니라 각자 한 분 한 분이 소속된 단체에서의 강을 이루는 물 한 방울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아주 귀중한 단어예요. 장군이 있어요. 장군이 싸울 때 언덕 있죠. 언덕에서 막을 치고 장군이 전쟁을 지휘하잖아요. 그렇지? 요거를 장수수라 그래. 장수. 그래서 원수, 장수할 때 이렇게 써. 근데 이 장수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내일 어떻게 싸울까요? 불로, 물로, 아니면 화살로 쏠까요? 공격 방법을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을 물어볼 한 명의 지혜로운 사람. 이게 뭡니까? 이게 스승사자예요. 스승사자야.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의 스승이에요. 그들한테 여러분이 물 한 방울의 지혜를 내리지 않으시면 그들은 영원히 같은 일을 반복해서 이 모습으로 갑니다. 전쟁 시에는 영웅은 많은 사람을 죽여야 돼. 하나, 이와 같이 평상시의 영웅은 뭡니까? 내가 물 한 방울을 내려서 그 사람을 깨우면 여러분이 영웅인 거야. 아시겠죠? 오늘 저하고 1시간가량 귀한 생명을 나누셨는데 이 생명의 대가가 뭐냐? 여러분이 받은 지혜를 물방울로 내려서 그들을 깨우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미래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아유, 여성이 많은 생각을 대단하다는 했습니다. 거는 예. 알고 있었지만은 야, 오늘 강의를 듣고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예. 네.
큰 일을 깨달으셨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저 그리고 남녀 평등이 또 그런 뜻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제가 북극성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드니까요. 네.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고 고맙습니다. 자긍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화이팅. 네. 그렇죠. 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잘 살고 있나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더 빨리 알았으면 네. 빨리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런 과정이 교과 과정이 채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 과정을 네. 대학 교수분들이 들으시고 음. 대학에서 채택한 학교는 여러 개 있어요. 아, 그래서 인성 예.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네.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강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음. 미래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네. 아마 좀 더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좋은 시간이셨겠지만 네. 아침 일찍 이 방송을 통해서 만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중근의 어머님 아시죠? 네. 조마리아 여사가 감옥에서 내일 사형당하는 아들한테 보낸 편지 다 기억하시지? 뭐라고 편지를 보낼게요? 너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는 몸이니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네 어미는 네가 살아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이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것을 입고 가거라. 다음 세상에는 평범한 필부의 자식으로 태어나거라. 이게 엄마가 아들한테 내리는 전언이에요. 엄마 뭘 내린 거야? 덕을 내린 거야, 덕. 이 덕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니까. 여러분이 같은 위치에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한테 거는 기대가 매우 매우 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말씀해 주신 게 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그러게요.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이가 네. 들면 어른이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네. 이제 그 인성도 가꾸면 달라지고 꼭 해야 된다는 것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